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상훈 손해사 사장님과 보상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청소하시는 직원분께서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제 앞에 어떤 할머님께서 걸어가셨고 제가 그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께서 걸레에 물을 꽉 짜지 않고 하셔가지고 바닥이 흥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걷다가 청소해 놓은 곳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척추 압박골절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보상 처리 절차를 제가 도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파트는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파트는 뭐 한두 명 사는 게 아니니까 좀 해당이 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 내에 사고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고 자체가 그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나가서 아파트한테 이렇게 가서 배상 책임 이행하시면 안 되고, 그럼 피보험자가 누굴까요? 아파트 관리소 겠죠? 그리고 뭐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운영은 그 입주민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보험자성도 있으시지만 거기에서 사고가 나시면 피해자도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주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파트에 오시는 그 누구라도 아파트 건물의 시설상의 하자라던가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바닥에 물기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그 접수를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에 따라 조금 이 접수 여부가 좀 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자기 부담금이 있고 이런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미한 사고는 끝까지 그냥 우리 책임 아니야 하고 그냥 접수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서 염자 정도 되는 경미하신 분들은 그냥 개인 실손으로 그냥 치료 받으시고, 골절 정도 되신 분들은 수술할 수도 있고 수술 안 할 수도 있고 어디가 골절됐느냐에 따라서 휴유장애가 나오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경미한 문제는 아니고, 그쪽에서 보험 접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척추 압박골절 이렇게 딱 넘어지시면 쿵 떨어지시면서 프레스가 일어나게 되고 골절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척추에 기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척추에 기형이 생긴 건 다시 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를 좀 예로 들면 척추체가 있고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보험에서는 그게 극돌기, 횡돌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골절은 장애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배상 책임 영역의 맥브레이드 장애는 그 부분까지 다 장애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 사람의 노동 능력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0%의 장애가 생기면 10만 원을 못 벌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가해자가 보상해 주는 구조죠. 그러면 척추체에 골절이 생기는 건 영구장애죠. 그럼 어디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압박률을 통해서 골절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거고, 하나의 사례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형 무슨 마트, 시설물 이런 데는 다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을 활용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파트로 국한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극장 같은 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배상책임보험은 쉽게 말해 내가 책임이 있어야만 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이 없어. 고객 혼자 그냥 발 걸려 넘어진 거야. 근데 그게 우연하게 극장이었어요. 극장 입장에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가해자가 아닌데 고객은 넘어졌고 그게 또 하필 우리가 운영하는 객장이고, 그런 경우는 극장 같은 대기업은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마트나 뭐 극장이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데라면 특약으로 어떤 걸 해놨냐면 구내치료비 담보특약을 넣어놔요. 그러면 그 구내치료비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과실이 없어도 보상을 하는 거니까
대형 마트나 이런 데서 넘어지시면 적어도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염좌 환자든 뭐 골절 환자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아파트라는 데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놀러 가서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또 내가 관리비가 올라간다면 또 그건 또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들 가지고 막 그 관리사무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골절이 좀 되셨고 부상급수가 좀 높다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보험 접수 요청을 받으셔야 되고,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공문을 보내요. 손해액을 산적을 쭉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요. 이제 내용 증명 보내겠다는 건 뭐예요? 소송을 너 준비해야 될 거야. 이러면 접수를 그냥 해주겠죠. 접수만 한다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보상해드릴게요 하지 않잖아요. 뭘 입증해야 될까요? 우선 아파트 내에서 다쳤다는 걸 입증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 아파트 내에 과실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앞에 계신 그 어르신께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각이 넘어지신 데는 안 찍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CCTV 사진을 찍고, 넘어지신 분 그 신발 주변, 그러면 물 있으면 찍 간 그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거 사진 찍고, 청소하신 분 그 청소 바구니랑 이런 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 접수를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그 넘어지신 분들 가족분들이 오셔서 제발 그 사진 좀 줘라,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제출하니까 그때서 보험회사가 인정하고 배상이 된 거예요.